미국은 휴전이 완전히 무너질 경우 이란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망치 작전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워싱턴에서는 테헤란을 상대로 한 새로운 군사 단계에 대한 논의가 즉흥적인 모험이 아니라 강력한 경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독재 정권이 핵 위협, 해상 봉쇄, 지역적 협박을 계속 사용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 행동 재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작전 재개 시 슬래지 해머 작전이라고 이미 보도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바로 알려드릴 테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채널 구독을 추천합니다.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전해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망치 작전은 이런 압박의 환경에서 탄생했습니다. 목표는 이란 정권입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이란 정권이 휴전을 깨거나 중요한 항로를 봉쇄하거나 핵폭탄 개발을 가속화하려 할 경우 더 큰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각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란이 다시 우라늄 농축을 공개적인 위협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인 에브라힘 레자이를 만약 새로운 공격이 있을 경우 테헤란의 선택지 중 하나가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90% 농도의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미 60%까지 도달했으며 국제 언론이 인용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90%로 넘어가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 거리가 더욱 짧아진다고 합니다. 이 위협은 순수한 방어로 보이지 않으며 전략적 협박으로 나타납니다. 테헤란은 세계의 압박을 받으면 핵 프로그램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외교적 보여주기보다 안보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좌파가 망치 작전을 또 다른 재앙적인 침공으로 포장하려는 반면 백악관은 이를 실제 위협에 대한 억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 정권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반대 언론을 불편하게 합니다. 나약하다는 서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평론가 의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우라늄을 90%까지 농축하겠다고 위협하고 핵 공포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는 정부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작전은 협상 테이블 자체에 대한 메시지로도 작용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 이란의 제안을 거부했고 테헤란이 실질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일을 끝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계획은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이란 정권이 핵 위협으로 장난치는 것을 멈추고 해상 항로의 안정성을 다시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머 작전 준비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 무릎 꿇고 협상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시적인 힘을 가지고 펜타곤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메네이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합니다. 효과적인 군축 없는 합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은 다음 단계입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휴전을 시간을 벌기 위해 이용하고 군사력을 숨기고 민병대를 강화하며 핵 농축을 진전시킨다면 미국의 대응은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율된 행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90%까지 농축하겠다고 위협하고 의회를 이용해 핵 메시지를 전달하며 혁명수비대를 위협의 수단으로 유지하고 세계가 급진 정권이 핵 협박력을 갖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준비는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력입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이 카메라 앞에서 피해자인 척하면서 이스라엘, 걸프 지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할 자유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역사는 공격적인 정권들이 무제한적인 양보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진정한 힘을 마주할 때 물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86년 무아무 가다피 정권과 연관된 일련의 테러 공격 이후 미국은 리비아의 군사 목표물을 상대로 엘도라도 캐니언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목표는 그 나라를 영구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를 대외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행동은 신속하고 제한적이며 명확하게 신호를 주는 대응이 워싱턴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정권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깨트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교훈은 이란에도 적용됩니다.
독재 정권이 서방이 분열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전진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행동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는 시리아에서입니다. 2017년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후 도널드 트럼프는 샤이랏 공군기지를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그 행동은 완전한 점령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랜 전쟁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혼란스러운 연설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의 직접 군사 대응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망치 작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힘은 금지된 위협이 일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군사 수준의 핵 농축, 국제 항모에 대한 압박, 그리고 중동에서의 군비 경쟁 위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핵 위협을 빈말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주변에서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국가들이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항상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외교를 말할 때조차 혁명 수비대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테헤란이 약소국 정부들을 압박하기 위해 민병대, 드론, 사보타주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에너지나 핵 협박에 직면할 때 검증 없는 합의는 결국 함정이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도 이런 종류의 위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과 폭탄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권 근처에서 살아가는 무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망치작전은 단순히 미국의 결정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여전히 독재 정권이 협박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모든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의 모든 압박을 내부 선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저항에서 비롯되었지만 고립과 두려움, 정치적 빈곤만을 가져다 줍니다. 테헤란이 우라늄을 90%까지 농축하겠다고 위협할 때 그것은 이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을 방패로 삼아 급진적인 엘리트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망치 작전이 등장합니다. 만약 정권이 핵 위협의 길을 선택한다면 트럼프는 미국이 군사적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다음 움직임은 테헤란에 달려 있습니다. 정권이 검증 가능한 제안을 수용하고 핵 위협에서 물러서고 휴전을 전술적 휴지기로 이용하는 것을 멈춘다면 압박은 외교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도전을 선택한다면 마르텔루 작전이 가장 중대한 선택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독재 정권을 힘든 선택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핵 협박을 포기하거나 정권의 군사 중심부를 강하게 타격할 준비가 된 미국의 대응에 직면해야 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 확인하고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